안녕하세요. 오늘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대해서는 다들 많이 들어보셨죠? 특히 지난 몇 년간은 전세 사기 이슈로 인해서 이제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대해 더 관심을 많이 가지는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물론 우리가 살고 생활하는 집이라는 공간을 지키기 위해서 기본적인 내용을 알고 있어야겠죠. 우리나라 민법에 따르면 임대차 계약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하지만 민법 말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는 특별법을 따로 제정한 이유는 뭘까요? 아무래도 경제적 약자인 경우가 많은 임차인이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을 우려해서 보호하기 위해 만든 특별법입니다. 그래서 특별법의 내용 자체가 편면적 강행 규정이 많아요. 편면적 강행 규정이란 어느 한쪽에게만 좀 더 유리하게 적용하는 규정입니다. 어느 한쪽은 물론 임차인이겠죠?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이해할 때 알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이해할 때 알아야 할 중요한 단어는 대항력, 우선 변제권, 최우선 변제권입니다. 한 개씩 차근차근 살펴볼게요. 대항력이란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본디 민법에서 매매는 임대차를 깨트릴 수 있습니다. 매매를 하면 소유권이 바뀌는데 소유권은 물건이고 임대차는 계약으로 생기는 채권이기 때문에 물건이 채권보다 우선하는 민법의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물건은 물건에 직접 권리가 생기는 걸로 배타성이 있고요. 소유권이 두 명한테 있진 않으니까요. 공동명의 말고. 채권은 특정인에게만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배타성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임대인이 집을 팔 때마다 임차인은 이사를 가야 할까요? 채권은 원래 계약 당사자들에게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임대인과 임차인 계약자 외에 다른 사람의 집을 새로 구입한다고 하면 임대차 내용이 적용이 안 돼요. 이럴 때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임차권인 채권을 물권화하는 힘이 대항력입니다. 그래서 계약 당사자가 아닌 새로운 제3자, 새로운 집주인이 집을 구입한다고 해도 당장 집을 비워줘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항력으로 인해서 제3자에게도 나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대항력은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대항력을 가지기 위한 요건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전입신고입니다. 주택의 인도는 내가 이사해서 열쇠를 받고 이 집을 점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입신고를 한 다음날 오전 0시부터 대항력을 가지게 됩니다. 행정청에서 수리되어야 효력이 발생해서 그렇습니다. 전입신고는 무조건 빨리 해야겠죠? 이러한 대항력권은 신고할 때만 충족되는 건 아니고 이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존속해야 합니다. 잠깐 주민등록을 했다가 빼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주민등록에는 임차인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와 자녀 등 온 가족이 포함됩니다. 다가구 주택의 경우 대항력권 충족하기 위해서 집원만 기재하면 됩니다. 만약 같은 다가구 주택에서 다른 호실로 이사하는 경우 1호로 이사를 하고 그 이후에 2호로 이사를 하는 경우나 그렇게 되면 처음에 1호로 이사 온 날 대항력을 취득하게 됩니다. 2호로 이사할 때 새로 대항력 취득날짜가 바뀌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다세대 주택이나 아파트인 경우에는 집원만 같아서는 안 되고 정확한 동호수를 기재해야 합니다. 다세대 주택에 201호에서 301호로 이사간 경우 다시 새롭게 301호로 이사간 날의 다음날 대항력을 취득합니다. 다가구와 다세대에 대해서는 다음에 다룰게요. 우선 변제권은 만약 내가 들어가서 살고 있는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 경우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후순위 권리인데요. 경매에 넘어가게 되는 경우 등기부 등본에 쓰인 순서대로 보증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선 면제권이 있다고 해서 내 순위 위에 먼저 있는 다른 권리들보다 먼저 받을 수는 없어요. 만약 날짜 순으로 3월에 근저당 4억이 있고요. 5월에 임차인 1이 2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7월에 임차인 2억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내가 임차인 1이라면 임차인 2보다 먼저 받을 수는 있지만 근저당보다 먼저 받을 수는 없습니다. 처음에 들어갈 때 그래서 선순위 근저당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아무리 대항력과 우선 면제권이 있어도 나보다 먼저 근저당이 있으면 앞으로 점프를 할 수는 없어요. 물론 집값이 총 20억이라면 문제가 없겠지만 만약 경매로 집이 4억에 낙찰된다면 생각만 해도 흐들흐들하죠. 그럼 근저당권이 4억을 가지고 나면 내가 가져갈 게 없는 거니까요. 우선 면제권은
예, 만약 내가 들어가서 살고 있는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 우선 면제권을 가지려면 아까 알려드린 대항력을 충족하고 거기에 플러스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대항력은 있었는데 귀찮아서 확정일자를 늦게 받았다? 아까 같은 상황에서 3월에 근저당 4억, 5월에 임차인 1 2억, 그리고 7월에 임차인 2 2억. 임차인 1이 대항력은 갖췄는데 확정일자를 늦게 10월에 했다면요, 우선 면제권이 10월로 됩니다. 두 개가 모두 충족해야 되기 때문인데요. 이 와중에 발빠른 임차인 2가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모두 7월에 끝냈다면 우선 면제권이 더 앞서게 됩니다. 그런데 경매에서 6억에 낙찰 받았다면 처음에 근저당권이 4억을 받아가고 그 다음에 먼저 우선 면제권이 있는 임차인 2가 2억을 가져가겠죠. 게으름 피울 일이 아니겠죠. 최우선 면제권은 소액 임차인을 위한 제도입니다. 서울의 경우 보증금이 1억 6,500만원 이하인 경우 5,500만원을 최우선으로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순위대로가 아니라 소액 보증금 임차인을 제일 먼저 1순위로 일정 금액 보호해줍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중요한 세 가지, 대항력, 우선 면제권, 최우선 면제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날 더운데 더위 조심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좋은 정보와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